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 구름이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그러면 김시은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멕시코가 들인 트럼프, 미국 관세 폭탄의 맞불입니다. 트럼프 트라우마가 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 관세 전쟁 우려감, 지금 시장에 미치는 이 충격도 대단히 큰 상황인데,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이 관세를 부과한 거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이제는 뭐 지역적으로 유럽연합, EU까지 확대를 하겠다, 이런 예고편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타자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뭐 이런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지금 관세 전쟁에 얽힌 상황들 자세히 좀 풀어주시죠. 이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11월 이후부터 그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었지만 이렇게까지 즉각적으로 빨리 진행이 될까에 대한 좀 우려가 지금 같은 경우 상당 부분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라든지 혹은 멕시코 같은 경우에 25%에 대한 관세 부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격이 다가오고 있고 EU 같은 경우도 지금 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힘이 조금 덜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과연 얻어갈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래도 피해는 좀 클 수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피해는 좀 클 수가 있기는 하나 다만 그래도 좀 잘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아직까지도 물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것은 자국 기업한테 피해를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네, 멕시코에 뭐 GM이라든지 자동차 기업 굉장히 많이 있고요, 공장. 그러면 결국 자국에 피해를 주는 것인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 더 강하지 않을까 혹은 이제 미국이 조금 더 우위에 서 있기 위한 카드가 더 강력하게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 정치적인 목적이 많이 들어가 있다. 정치적인 목적이 사실은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더 길어질지에 대한 문제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엔 내수가 안 좋습니다. 네. 여기서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때리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내수도 안 좋으니까 외부에서도 방어할 만한 힘이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 여기서 중국이 조금만 더 좀 뒤로 한 발 더 물러서게 되었을 때 그때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뒤로 갈 가능성이 높다. 철회하거나. 좀 철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멕시코라든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화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결국 지금 뭐 어떠한 카드보다는 협상할 의지는 있다. 그러니까 일단 카드 갖고 와.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세 전쟁에 대한 내용들 우려스럽기는 한데 다만 너무 장기적으로 가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 EU의 관세 인상도 하겠다, 뭐 지역적으로도 확대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우려감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 또한 그리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 트럼프가 얻어갈 게 무엇인가 지금 그렇게 되었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 수입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거기서 지금 인플레이션 못 잡고 다시 한번 금리 올리게 되고 혹은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가게 되었을 때 트럼프가 과연 얻어갈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하면은 저 그렇게까지 길게 가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미국 입장에서도 자국 기업들이 많이 좀 얽혀 있는 만큼 이 관세 전자액에 대한 부담감 당연히 안고 가는 것이고 그렇게 감안을 해본다면 아주 이 우려감들 전자액에 대한 공포다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견해를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장 오늘장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대단히 커서 이 투자하시는 분들의 우려감이 이게 쉽게 사그라들질 않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야금야금 올려가면서 이제 조금 올려가나 보다 싶었거든요. 자 그런데 전거래일의 딥시크 쇼크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감 이렇게 2거래일 만에 한 달 동안 올렸던 거 거의 다 반납시켜버립니다. 지수가 코스피가 한 번에 2,500선을 뚝 하회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도 굉장히 또 많이 팔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지금 뭐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수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주요 이평선 라인대를 크게 이탈하다 보니까 라인대 같은 경우 2,400선까지는 좀 더 열어둘 필요는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지수라든지 혹은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움직이게 되었을 때 가장 주요했던 원인들은 환율이 안정이 되었고 금리가 안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라왔을 때에 대한 논리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뒤로 후퇴가 된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좀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달러 인덱스 자체가 굉장히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 측면에서 크게 개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지난 12월부터 개입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고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 대한 문제들, 특히 미국 쪽에 대한 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당장 직접적인 개입을 진행을 하게 되었을 때 만약에 주요한 라인대를 또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 같은 경우에 또 어떻게 진행이 되지라는 물음표가 생기면서 사실 오늘 우리나라 주식 쪽에 대한 매도 혹은 수급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기계적인 매도, 그러니까 환율 변동성에 의한 리스크 차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움직이기 위해서는 관세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필요가 있고 그로 인해서 환율 단에서 안정이 좀 취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당장 제가 앞서서 관세에 대한 내용들 그렇게까지 길게 갈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내일 당장 끝나는 건 또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응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은 추가 하락은 조금 더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되 열어놓자. 다만 매력적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내가 포지션을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가정을 하면 현재 내가 주식이 너무 많아요. 네. 주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다른 종목군들을 살 현금 여력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으신 게 낫고요. 일단은 현재 보유하자. 왜냐면 지금 대응을 하려면 위에 있을 때 대응을 해야지 네. 아래에 있고 조금 더 하락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손절매를 해서 가장 최바닥에서 내가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러신 분들 굉장히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주도 섹터 내에서 놀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지금 현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 네. 아무래도 설날 전에 현금 마련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력적인 섹터 뭐 저는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혹은 전력기기라든지 조선 이런 섹터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주도 섹터 내에서도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다만 지금 굳이 이 자리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오늘이 아니라 내일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그때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확인하고 가자. 지금은 좀 관망에 대한 자세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바뀔지가 모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움직이게 되면은 환율에 대한 변화도 나올 수가 있고 그때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여력이 크게 나올 수가 있으니 저는 그때 타이밍을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승률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는 수급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와 있을 때 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 관망 혹은 오늘보다는 매수를 하시려면 내일 조금씩 분할 매수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충격이 굉장히 크다고 일단 이 패닉에 빠져서 갑작스럽게 섣부른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의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도 새로운 정책들이 확인되면 그때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러면 몇몇 종목군 좀 좁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을 때 해야 되는 게 이 관세 때문에 바로 오늘 직격탄을 맞은 예를 들어 뭐 배터리 업계라든지 오늘 크게 내려가는데 이 하락하는 종목들을 보고 저점에서 좀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관세액이 계속 나올 테니까 관세와는 크게 영향이 없는 쪽으로 새로 좀 찾아 들어가야 될지 어떤 업종들을 보는 게 좋을까요? 뭐 사실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관세에 영향 없는 섹터가 그래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뻔한 말이긴 하지만 네. 다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 수급 같은 경우엔 글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엔터라든지 AI 소프트웨어 혹은 로봇 쪽에 대한 움직임은 그래도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그 안에서도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 쪽에 대한 수급이 어느 정도 누적이 되어 있는 쪽에 대한 관심 정도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피해를 받고 있는 섹터,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섹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좀 흐름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우려도 나와 있기는 한데 지난주 금요일에 딥시크 우려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은 SK하이닉스는 또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들이에요. 네. 지금 관세에 의한 우려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어도 그 안에서 낙폭이 굉장히 과하게 많이 나왔던 종목분들 혹은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매수가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흐름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를 바스켓으로 매도하고 있기에 한국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 하지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살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더라도 이렇게 수급에 대한 반전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AI 쪽에 대해서는 반도체까지는 한번 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다만 AI 반도체이다. 라고 정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구체적인 관심주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 어디로 보면 좋을까요? 당연히 이제 SK하이닉스를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사실 20만 원 돌파하게 되면서부터 주가에 대한 상승이 나왔고 전일 같은 경우에 딥시크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와주긴 했으나 다만 21선 라인대에서 그래도 버텨주고 있었던 모습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가 조금 더 나와주긴 했으나 다만 지금 흐름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낙폭은 좀 과하게 나왔고 61선 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지지 라인대가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구간대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전처럼 AI 랠리가 나왔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17만 원에서 22만 원 라인대까지 갔던 그 상승세를 보여주기는 다소 힘들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오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딥시크가 나왔다고 해서 과연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 제가 딥시크를 사용을 해보긴 했는데 그래요? 저는 이제 챗 GPT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입장인데 예. 다만 조금 더 딥한 내용을 들어가게 되었을 때
GPT가 훨씬 더 잘해줍니다. 아, 성능이 확실히 좀 다릅니까? 성능이 저는 다르다라고 느꼈고요. 예. 그리고 딥시크가 사실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좀 가입을 할 때 좀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입을 할 때 정말 잘 안 쓰는 구글 계정으로 좀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저뿐만 느끼는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 딥시크 좀 우려로 인해서 좀 제한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네. 이런 흐름들 자체가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에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결국 지금 뭐 5G라든지 통신 장비 쪽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것도 중국 기업이 들어서게 되었는데, 거기서 우리의 개인 정보에 대한 유출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그 물음표 역시도 나오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여전히 AI 랠리는 지속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AI를 보게 되었을 때 SK하이닉스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내일 샘 알트만이 방한할 예정인데, 네네. 또 최태원 회장과 만남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일본 방문했다가 우리나라 방문하는 흐름들인데, 만약에 여기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축 혹은 계획이 다시 한번 오픈이 된다라던가, 혹은 우리나라 기업을 밸류체인에 다시 한번 넣는다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은 예. SK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AI 관련 종목군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이스트 소프트라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아, 같은데, 이번에 소프트웨어로. AI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사실 예. 딥시크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하드웨어 단에서 소프트웨어로 흐름들이 옮겨지기는 했어요. 네. 제가 하드웨어 종목군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수급이 또 이탈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올 수가 있기는 한데, 다만 뭐 내일 카카오라든지 혹은 네이버 쪽에 대한 수급적인 흐름도 여전히 견고하게 나와주고 있고,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MS라는 빅테크 기업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결국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내에서도 과연 얼마만큼의 경쟁력이 있는지를 조금 더 따져봐야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빅테크 기업들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AI 소프트웨어 내에서 이스트 소프트라는 기업 역시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결론은 AI, 반도체, 하드웨어와 또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까지도 관심주로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헤르메스 스타 김신 팀장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장의 중심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